자, 이번에는 부동산 지도 도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거리, 면적, 축척, 예, 형상, 방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리고 높이도 있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번 하나가 일단 필요하겠죠. 이 지번 하나만으로도 토지의 외형적인 정보를 전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땅속이야 잘 모르겠지만은 땅속도 기본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인터넷이 좋아가지고요. 자, 지번 하나가 주어지면은 면적과 축척, 그리고 땅이 생긴 형상, 그리고 이 땅이 방향은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 방향이다. 그리고 거리, 가로 세로 거리, 그리고 경사. 경사를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높이도 뭐 대충 알 수 있다라는,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요까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지번이 하나 주어진다고 하면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지도로 일단 가보면은 무작위로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 7호선 남성역이라고 있는 공간에 한 개 필지를 사당동 250-43번지 필지를 무작위로 제가 하나 찍어봤습니다. 사당동 250-43이요. 이렇게 찍었더니 토지가 생긴 이렇게 선 따라 생긴 형상이 보이죠. 형상이 보이죠. 그죠? 요 정도는 뭐 일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잠깐 한번 나갔다 와볼까요? 토지 생긴 형상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땅 생긴 형상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고 이렇게 큰 길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을 스카이뷰로 보면은 하늘에서 촬영한 위성지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지도로 하면은 이렇게 건축물이 생겨 있는 외형선을 따라서 만들어 놨고, 다시 요란에 와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은요, 여기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 지역까지 색깔로 구분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 정도로 기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250도시 43번지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지이험 계획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번지수를 치면은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 법률적인 규제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축세안구역이 있고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정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라 그러네요. 예. 뭐 역세권이다 보니까는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좀 더 확대한 내용을 이렇게 범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색깔 따라서 3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 범례 색깔하고 여기 색깔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것을 색깔로 쉽게 구분을 해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이나 제곱미터, 이것을 회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배 뭐 이게 다 그냥 일본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 뭐 이거는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던 면적 단위 기준인데요. 요즘은 다 제곱미터 이것을 통일해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평형은 전용 면적 25 이하 면적을 국민평형이라고 하고, 평방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제곱미터, 평방미터 같은 말인데 환산을 하면은 84제곱미터까지를 국민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85일 겁니다. 85까지요. 자, 전용 면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25평 하면 여기다가 3.3058이라는 숫자를 곱해보면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보통 전용 면적 25평짜리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홀 이런 것을 더하면은 추가로 더 이렇게 늘어나는 면적을 더해서 분양 면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면적은 33평형, 33평형, 32평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계약 면적은 여기에다가 뭐 지하실이라든지 또 기계실, 또 저기 뭐 관리사무소, 뭐 경로당 뭐 이런 것들 추가로 주거 용도 외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연면적을 각 세대 면적 단위당으로 분산해 가지고 더한 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용 25평짜리가 계약 면적이 45평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82.645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계약 면적은 145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노란색 삼각형에 대한 면적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축척이 아까 보셨던 도면에서처럼 1200분의 1이라고 축척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이 1200분의 1의 의미는 도면에서의 1cm의 길이가 실제 현실에서는 1200cm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면에서 1cm는 미터로 환산하면은 현장에 가면 12m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도면에 4cm는요? 현장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12 곱하기 4m가 되겠죠. 도면에 9cm면은요? 9 곱하기 12 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일 때는 뭐 가로 세로 곱하면 되지만은 삼각형일 때는 가로 세로 곱해 가지고 사각형 면적의 절반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온 대로 9m 곱하기 12m, 여기 또 4m 곱하기 12m,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온 숫자를 곱해주면은 5184 평방미터, 5184 제곱미터가 나오네요. 이 5184를 평으로 환산하면 3.3058을 나눠주면은 1568평, 사각형 전체가 1568평이겠죠. 여기서 절반으로 나눠주면은 784평. 뭐 이런 기본 로직으로 면적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지 이렇게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임야를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물론 직선으로 쭉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길이하고 옆에서 요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하고 어느 쪽이 길까요? 눈으로 봐도 이쪽이 더 길죠. 그런데 면적을 토지의 길이를 판단할 때는요. 면적을 산정하는 길이는 요 길이일까요? 요 길이일까요? 예. 요것을 가지고 산정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입체 지적이 되겠죠. 요것을 가지고 면적을 산정한다 그러면은 평면 지적을 적용하는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면 지적을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은 땅은 평면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면적, 내려다본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재기 때문에 실제로 임야의 면적은 실제로 도면에 있는 면적보다 현실의 면적이 조금 더 길게 나오겠죠. 넓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야를 한번 우리가 아까 보셨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물을 한번 영접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물을 영접을 하려고 했더니 어디 갔지? 이게 여기에 있네요. 그죠? 이거를 임야가 있는 자리로 한번 옮겨 볼까요? 요런 곳으로 옮기면은 우선 보기가 불편하니까는 지적 편집도를 빼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진달래 능선 청계산 쪽으로 한번 살짝 볼게요. 요렇게 보면은 꼬불꼬불한 선들이 보이죠. 이렇게 선들이 보이는 요게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이 등고선을 표시해 놓은 이유는 등고 높이가 같은 선이요. 이 라인으로 걸어가면은요 다 평지예요. 이 라인으로 걸어가면 다 평지예요. 왜? 높이가 같으니까 평평하게 걸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요 전체 등고선을 잘 보면은 꼭대기가 있죠. 이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여기서 꼭대기에서 쭉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경사가 더 밑으로 더 내려가는 길이겠죠. 그죠? 내려가는 길이고 어쨌든 요 꼭대기에서는 요 라인에서는 여기에 있는 옥류봉 꼭대기에는 평평한 꼭대기의 정상 부위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또 작은 정상이 하나 더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 등고선 사이에 실제적인 거리는요. 물론 요걸 넓히더라도 거리는 요거는 24m 나오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봤을 때요. 거리를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12m 밖에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이 등고선은 요거와 이 라인과 요 라인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리는 24m인데 이게 평면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높이가 10m 차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고저 차이가 10m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고저 차이가 10m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4m를 이동하는데 고저 차이가 10m 높아지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12m 이동하는데 고저 차이가 10m 높아진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경사가 심할까요? 이쪽이 경사가 심할까요? 이쪽이 경사가 심할까요? 네, 보나마나 이쪽이 경사가 심한 거죠. 결론, 등고선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토지의 경사가 급경사다라는 결론에 도착할 수 있겠죠. 이게 옥류봉에서 한번 내려다 보면은요, 요 라인이 등고선 라인입니다. 등고선 라인. 이 등고선 흰색하고 이 등고선 흰색하고요, 높이가 10m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m가 아니라 여기는 좀 50m로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더 확대를 하면은 좀 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더 디테일하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고선 높이가 요거와 요거하고의 높이는 50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150m, 200m. 높이가 50m 차이 난다는 거예요. 거리는 찍어봐야 되죠. 직선거리는요. 직선거리는 별도로 콕콕 아까 그 도면에서 눌러서 직선거리를 눌러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고선을 통해 가지고 임야의 경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지도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이 등고선과 이 등고선의 사이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가 더 쉬우려나? 이걸 지워버리고 새로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 250m와 이 300m, 등고선 높이 300m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50m 차이 난다는 거예요. 50m 차이 난다는 거예요. 50m.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찍어보면 되죠. 직선 거리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찍으면은요. 거리는 89m네요. 89m. 89m를 평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높이는 얼마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50m를 위로 올라간다는 그 말이에요. 위로 올라간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를 여기서 이쪽으로 89m 이동하는데 50m의 높이를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등고선인데도 어디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 등고선하고 여기 200m죠. 여기 250m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50m 차이 난단 말입니다. 높이가. 그러면은 거리는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 이동을 하면은 거리는 166m네요. 166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66m인데 높이는 50m를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89m인데 50m를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은 경사는 어느 쪽이 더 경사가 더 높은 길일까요?
요것이 경사가 더 높은 길일까요? 이것이 더 경사가 높은 길일까요? 네, 당연히 요게 경사가 더 높죠. 짧은 길을 이동하는데,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높이가 50m 같고, 얘는 긴 거리를 이동하는데 높이가 50m를 이동했지 않습니까? 이게 완경사예요. 그러면 완경사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각 등고선의 길이가 좀 폭이 좀 넓죠. 자,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경사가 상당히 세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50m 올라오는 데는 경사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는 245m를 올라오는데 50m, 240m를 이동하는데 높이는 50m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요것을 보시면은요. 높이 50m 등고선이 여기인데 직선거리가 50m이라면은 얘 경사하고, 얘는 높이 50m 등고선인데 직선거리가 25m라면은 당연히 경사가 요렇게 높겠죠. 등고선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임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러면 전체 임야를 한번 쓱 구경을 해보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는 청계산 전체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등산로가 있네요. 이 등산로에서 쭉 올라가면은요.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가 나오느냐? 옥녀봉이라는 데가 나오네요. 옥녀봉이라는 데까지 이동할 때 어디쯤 가면은 경사가 높아질까를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죠. 여기 낮은 곳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등고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사가 별로 없는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등고선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쭉 안으로 들어가 있고 각자의 등고선 간의 거리가 옆에 있는 요 등고선 간의 이 폭보다 훨씬 더 넓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길이 경사가 훨씬 더 완만한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완만하지만 그래도 오르막길이죠. 근데 얘가 이리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 상당히 경사가 높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진달래 능선으로 바로 올라가려면요. 실제로도 이쯤에서 진달래 능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실제로 올라갈 때는 여기서 조금 팔딱거리죠. 근데 여기를 올라가지 않고 이 팔각정으로 쭉 안으로 쑥 들어간 완반한 경사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요, 요만큼에 도착을 했네요. 등고선 안으로 쑥 햇바닥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요만큼 도착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등고선의 폭이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뜻은 여기서부터 경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경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경사를 본격적으로 헥헥거리면서 딱 갔는데, 여기서 올라서니까는 여기서부터는 등고선이 같은 선길이 쭉 가죠. 요거는 평평하게 아주 산 능선을 따라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물론 거기서도 여기도 동그라만 거 조그마한 산봉우리 하나 있어 보이죠? 마지막에 옥녀봉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산봉우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옥녀봉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임야를 보는 것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요렇게 표시를 이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임야의 고저 차이를요, 요렇게 등고선을 가지고 표시를 해 놓은, 대부분이 지도를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럼 평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서 머릿속에는 이것을 그려낼 수 있으면은 임야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완경사로 시작되고 있는 이쪽은 경사가 완만하니까는 여기서부터는 등고선의 간격이 좀 널쩍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좀 좁아지죠. 바로 경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좀 급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평하죠. 평탄한 지형으로 나왔고,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다시 깔딱거리는 거. 여기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깔딱거렸다가 여기는 등고선이 촘촘하네요. 엄청나게 급경사가 생기겠네요. 훅 떨어지잖아요.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니까는 여기서부터 급경사가 또 있네요. 훅 올라가네요. 이런 식으로 임야가 구성되어 있구나 생각하면은 등산 갈 때도 이런 등고선을 보고 미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몇 개 정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임야라는 부동산이 이제 나왔을 때 살펴볼 때도 이렇게 등고선도를 보면서 임야가 어느 정도의 경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이 등고선만으로도.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쉽죠. 꼭대기에 있는 200m, 높이 200m짜리가 있으니까는 여기서부터 190, 180, 170, 160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일 낮은 데까지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그죠? 200m에서 쭉 내려오면은 요 동네는 해발, 이게 10칸이라고 한다면은 요 동네는 해발 100m 마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요 땅이 요렇게 생긴 땅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이 경사가 요렇게 경사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위 표시를 하는 사자 이 물건을 요거를 요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요렇게 돼야 되는구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져오면은요, 이 물건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니까 북동 쪽에서 남동 쪽을 쳐다보고 있는 남동향이죠.
북서에서 남동을 바라보고 있는 남동향 임야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지번 하나로 토지의 외형 정보를 거의 전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면적이나 거리나 거리를 통해서 축척을 통해서 거리를 알 수 있고, 거리를 지어 가지고 우리는 실제 면적도 알 수 있고, 토지 뭐 형상이나 방향이나 심지어 경사까지도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안목을 쌓아두면은 부동산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렇게 면적거리 축적 형상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고요. 카카오 채널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지김박사 검색하시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